3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구리고요. 유은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지난주에 하려다가 또 이제 다들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안 하고 오늘 모였는데요. 오늘은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년 다녀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유는 이번에 왜 안 가셨어요? 저는 앞서 많이 가가지고 네. 그냥 회사의 다른 동료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동료분들, 네. 아싸님이랑 네. 저랑. 근데 막상 가서 네. 현장 이야기 막 올려주시니까 네. 진짜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재밌어 보였구나. 네. 저는 베가스여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았거든요. 베가스는 여러 번 가본 몇 번 가셨어요? 요번이 4번째였어요. 와. 리인벤트 3번 가고 요번에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4번째라서 베가스 자체가 감흥이 있진 않고 약간 다른 분들의 가이드 역할 네, 처음 가보신 분들한테 뭐 이거 봐야 돼요 저거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해서 보람찼다 그거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도 4월에 베가스는 처음이시죠? 그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반팔 입고 더워가지고 더워요? 더워요. 근데 원래 추웠는데? 근데 원래 거기가 이제 뭐 약간 사계절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이제 11월 옛날에 6월에도 한번 갔던 것 같긴 한데 아카마이 예전에 갔다 5월인가 6월인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그냥 하여간 이번엔 좀 더운 느낌이었으니까 그걸 입으면 막 자꾸 땀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자꾸 벗고 후드를 벗고 네. 반팔 입을 정도의 더움이었어요? 입었다 벗었다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메가존에서 요 얇은 바람막이를 줬거든요.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진짜 그 비닐 같은 느낌에 줬는데 이게 딱 좋았어요. 입고 다니기. 벗어서 들어도 별로 이렇게 부피가 크지 않고 하니까 엄청 잘 유용하게 입고 다녔어요. 메가존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그 아싸님이랑 저랑 이제 다녀왔는데 사실 다른 분들도 많이 가셔서 같이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또 일정이 바쁘셔서 안 됐고 저희 둘이서 좀 행사 다녀온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그 공식 랩업 링크가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올려준. 그래서 요거를 채팅창에 올려뒀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요 링크 가서 보셔도 좋겠고 일단 도착을 우리가 월요일에 했죠. 일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도착. 월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밤 한 9시쯤 9시 도착해서 근데 사실 도착할 때 뭐 이렇게 배지를 수령하라고 그런 메일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도착하고 나서 근데 뭐 행사장 가면 거기서 하면 되니까라고 해서 안 했는데 큰 실수였다. 그게 오픈 전날 스피어 행사로 이어지죠. 네. 그렇죠. 좀 아싸님이 자세한 얘기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거기서 뭐 약간 그러니까 컨퍼런스 전날이잖아요. 네. 컨퍼런스가 수목금이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한 거고 그러니까 화요일은 빈 시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배지 픽업도 월요일부터 했나? 화요일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화요일 날은 이제 좀 관광 시간이 있었죠. 네. 개인 시간이 있고 미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뭐 따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오는 길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제 딴 회사분들 가신 분들 막 있는데 거기서 스피어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와 여기는 근데 거기는 약간 익스큐티브 레벨이거든요. 네. 와 익스큐티브는 스피어도 보여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저도 거의 행사 좀 진행하시는 메가존 분한테 들은 건데 배지 픽업을 하면 그 뭐 선착순인지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배지 픽업을 한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거기 메일 안내에 오늘 스피어를 대관해 놨으니까 스피어로 오면 볼 수 있다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공식 행사 전날. 네, 전날 밤에. 하루를 그냥 구글이 대관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뒤에서 여기 이 행사 내에도 계속 나오는데 오지의 마법사
그러니까 영화가 있잖아요. 저게 한 60년대 70년대 영화인가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거의 10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100년 된 영화예요? 100년 아, 그래요? 됐으면은 50년대 영화. 100년 전에도 저런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오즈의 마법사 그 위자드 오브 오즈를 얘네가 뭐 그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새로 그러니까 영화를 새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보진 못했어요. 네네네. 이제 스케일업하고 화질 개선하고 그거를 해서 그 스피어 여기서 스피어란 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동그란 구체 같은 그 극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거기서 상영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음. 그 작업을 오랫동안 스피어랑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구글하고. 네. 그게 아마 8월 개봉? 8월 20 며칠 네, 개봉이었어요. 8월 개봉이란 것 같아요. 아직 개봉을 안 했고 그걸 했는데 그 작업을 했으니까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전날 대관을 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보러 와라 같은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보고 영화 같진 않고 약간 저도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 얘기 보니까 좀 메이킹 필름 같은 느낌의 영상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뭐 중간에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즈의 마법사를 다 같이 보고 끝나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의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알았으면 그렇죠. 가서 구경을 했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 생각. 메이킹 필름 같은 거를 보여준 건데 일종의 네. 영화 메이킹 필름인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일단 오즈의 마법사가 되게 옛날 영화니까 스피어는 엄청 스케일이 크잖아요. 거기다 틀려면 업스케일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뭔가 뭉개지거나 사라지거나 깨지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영상 나오는 거 말고 그 옆 부분을 다 채워야 되는. 뭐 예를 들면은 중간에 도로시가 있는데 도로시가 이렇게 도로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이제 영화에서는 찍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을 다 AI를 사용해서 채워 넣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4명이잖아요. 오즈의 마법사가. 근데 중간에 이제 오즈를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영화에서 실제 옛날에 찍은 영화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그 주인공 4명이 깜짝 놀라서 위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위가 뭔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다시 만들면서 채워 넣은 게 위에 오즈의 얼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도로시가 신은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AI 스케일링을 했지만 계속 그 아이템들이 살아있게 잘 디텍팅을 해서 채워 넣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또 라스베가스를 갈 일이 또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월에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또 갑니까? 보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아닌데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공개된 블로그 보니까 뭐 제미나이랑 배우 써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기술 적용하고 레졸루션도 올리고 네. 그리고 16K by 16K짜리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6K 스피어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레졸루션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웃 페인팅 원래 없는 부분도 넓혀가지고 제너레이션 해내고 또 그 제미나이랑 배우의 롱 컨텍스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일관성 있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적용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인프라적으로는 TPU도 사용하고 쿠버네티스도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뭐 기술을 마음껏 뽐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보여줄게 우리가 스피어 영상 만드는 거 보여줄게 하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너무 멋있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스피어를 제가 한 라스베가스를 3년 만인가 간 것 같은데 3년 전에 스피어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스피어라는 게 없고 저 온 다음에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도 기회가 돼서 스피어를 봤는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압도감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그 약간 진짜 소름 돋을 정도의 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뭐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보통 다큐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약간. 전 밖에서밖에 안 봤는데 밖에 이모지만 떠도 와. 이거 밖에서 봤을 때 그것도 밖에서 영상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니까 약간 좀 진짜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내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이게 뭐야? 근데 또 안에서 보는 그 스크린은 또 느낌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오즈모업스 거기서 나온 것도 참 대단하. 그러니까 그쵸. 네, 그 화질의 그 선명함이라는 게 저는 사실 가기 전에 비전 프로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원래 VR이 그런 거 위함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압도적인 경험. 아웃사이더님도 오제 마법사를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이번에. 스피어 관람을 한번 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따로 이날 말고 그러니까 그날은 오즈의 마법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스피어에서 하는 영상이 나온 거라서 그냥 스피어를 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걸 VR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봐서 그런지 와, 이 압도감이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인간의 경험 중에 장엄하다라는 경험을 스크린으로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그 사진을 아무리 크게 해놔도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스피어에서 느꼈다. 장엄함 느낄 수 있구나. 알았죠. 요 회사 동료인 요한이 그 이 행사 전에 그랜드 캐니언 아니 어디 요세미티. 요세미티랑 그랜드 캐니언 데스밸리 여행하고 가고 뭐 오셨다고 했나? 근데 그래서 그 장엄함을 봤는데 네. 스피어에도 그랜드 캐니언 영상이 틀어졌대요. 네. 근데 스피어 봤대요? 느낌이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와. 그러니까 직접 그랜드 캐니언 본 거랑 네. 그저께 보고 왔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신 걸 듣고 와, 그 정도라고. 스피어만 가면 그러면 똑같으니까 어딜 가겠대요? 똑같으면 둘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트릭스로 가는 어렵네. 똑같으면 갈 필요가 없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스피어가 잘 되기 힘든 게 이 안에 영상을 채우는 게 되게 비싼 거라고 들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제네아이 기술로 어느 정도 하면 저가에 제공할 수 있으면은 스피어의 안에 컨텐츠도 훨씬 더 많아지는 건가?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절대적 저가 아니라 기존에 만든 것보다 저가겠죠? 그렇죠. 뭐 네. 그렇겠죠. 여전히 겁나 네, 비쌀 네. 것 같은데. 맞아. 저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얼핏 듣기로는 그 안에 영상을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한 대로는 안 되고 뭔가 특수한 그럴 장비가 것 같아요. 필요하더라고요. 좀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어디 가면 관광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굳이 라스베가스 갔으면 한 번쯤은 꼭 보고 올만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걸 안 보고 오는 건 좀 아쉽다. 가격이 좀 세긴 하겠지만 비싸던데 그리고 한 번 들어가서 영상 보는데 $100 맞아요. $100. 네, $100. 14만 원 정도. 14만 원. 근데 미국에서는 뭐 $100면 햄버거 값인가요? 아니죠. 스테이크? 스테이크. 네. 그 정도.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오픈 전날부터 행사를 잘 해줬다. 그랬고 행사는 이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만달레이 베이라고 만달레이 베이. 예. 만달레이 베이라고 이게 그 베가스에 있는 호텔들이 다 특색이 하나씩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뭐 어떤 호텔은 뭐 이집트 그 로마처럼 해놓고 어떤 호텔은 베네치아처럼 해놓고 뭐 이런 식의 특색들이 있는데 만달레이 베이는 해변가를 구현해놨어요. 리조트 안에. 그래서 베이예요. 베이. 네. 저도 그 만달레이 베이 처음 알았어. 패션 듣고 다니면 거기 수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도 저기서 수영하고 싶다 생각 많이 했었어요. 윤희 가셨을 때도 만달레이 베이에서 했었어요? 네. 작년부터 만달레이 베이에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베이가 진짜 그 베이구나. 네네. 해변의 그 베이라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막 만달레이 베이 딱 도착하면 일단 약간 더워요. 그래서 저기서 수영하면 재밌겠다. 근데 수영 못 하고 네, 좀 아쉽긴 했지만 그 만달레이 베이 위치적으로는 그 LA의 중심가라고 하는 스트립 라스베가스의 중심가라고 하는 스트립의 메인 스트립의 아래쪽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남쪽 멀리 있어서 첫날 갈 때 제가 그 메가존에서 운영해주는 셔틀버스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만달레이 베이까지 차로 한 10분 걸려요. 근데 이제 버스는 약간 돌아가니까 15분 정도 걸리고 거리상으로는 차로 10분인데 그걸 놓친 거예요. 제가 첫날. 근데 키노트를 다음 차를 기다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서 키노트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키노트를 들으려면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한 40분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럼 40분 걸어가지 하고 했는데 이제 역시나 제가
베가스의 그 거리라는 거를 약간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가다가 너무 더워.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는데 그 중간쯤에 엑스칼리버 호텔인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갔더니 무료야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트램을 타면 만달레이베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램 타고 한 정거장 가서 베이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갔죠. 그 공짜군요. 네. 전 계속 걸어 다녔는데. 그러니까 트램이 몇 종류가 있는데 공짜가 트램이 몇 개 있어요. 네, 그 공짜 트램을 타고 한 번 타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트램에서 내려도 네. 세션장까지 또 꽤 걸어야 돼요. 한참 걸어야 됩니다. 만달레베이 맞아요. 엄청 커요. 엄청 커더라고요. 네. 네. 좀 그랬고 그 이제 처음 가니까 좀 키노트는 듣고 싶으니까 막 마음은 급한데 가도 키노트장이 안 나와. 그리고 배지를 받으려면 또 저쪽으로 가래. 갔다가 오니까 이미 키노트장에 사람이 엄청 막 줄 서 있고 그래서 전날 배지 아예 안 받으셨군요. 네, 당일날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전날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당일날 이제 키노트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엄청 많은 사람들을. 아주 뒤에 온 사람은 딴 데 틀렸더라고요. AWS. 아 그래요? 아주 나중에 온 사람들을. 저랑 같이 묵으신 분은 딴 데 가서 방송으로 네. 보았어요. 저는 한 1시간 전쯤 갔어요. 네. 네. 거기가 농구장을 약간 농구장인 것 같더라고요. 경기장이더라고요. 농구 경기장을 3분의 1은 막고 3분의 2의 좌석을 다 채우고 밑에 농구 코트에도 사람 좌석 다 채우고 앞에는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2층까지 있지 않아요? 네, 네. 2층 뭐 3층도 네. 있는 것 같고. 그게 약간 뭐가 그 스케일이 갈 때마다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장 하면 밖에서 봐도 쟤는 경기장 딱 이렇게 그쵸, 엄청난 그쵸. 큰 사이즈에 있는데 이건 그냥 호텔이었는데 음. 뭐야 이 안에 왜 경기장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 큰 게 이 안에도 들어 있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보니까 엄청 컸죠. 사이. 인벤트 메인 키노트는 베네시안 약간 주차장 같은 데서 하지 않아요? 주차장인가? 지하에 평평한 곳에서 하지 않아요? 아, 키노트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예전에 그래서 막 트럭도 들어왔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나? AWS 그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거 스노우볼 같은 거. 무슨 모빌이었나? 오. 그랬는데 만달레이 베이는 경기장에서 이렇게 2층까지. 네네. 저는 이번에 사실 라스베이거스 많이 안 가서 이번에 이런 구조구나 좀 이해한 게 이제 항상 그런 거 같긴 한데 AWS는 그 베네시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걔는 저 북쪽이라고 그쵸, 해야 되나? 그쵸. 북쪽 끝에 있는 네. 거기고 오히려 거기가 훨씬 번화가. 거기에 베네시안, 뭐 윈 이런 호텔들에서 하고 맞아요. 얘는 완전 반대쪽. 여기는 조금 외져요. 아, 제가 거의 제 숙소가 만델레이 길 건너편에 있어서 제가 밤 12시 넘어서 많이 걸어 다녀봤는데 네. 거기까지 오면 두 블럭 전부터 조금 무서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기까지 완전 관광지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여기서부터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나만 길을 걷고 있는 조금 무서워요. 여기. 육교 건널 때 약간 뒤 좀 돌아보게 되는. 그렇죠. 이어폰 빼게 되고 약간 뭐 소리 크게 듣고 있다가 혹시 누가 다가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약간 근데 제가 듣기로 만달레이 베이 호텔 자체는 꽤 비싸고 시설도 좋고 뭐 그렇다고 들은 것 같긴 해요. 가족 단위로 가도 괜찮을 것 그럴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그 수영장 있고 하니까. 그랬고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위치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리인벤트도 앱 전용 앱이 있는데 얘네도 전용 앱을 줘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맵을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아싸님은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게 보통 사이트 주는 데가 있고 앱 주는 데가 있는데 네. 결국 아젠다 관리, 스케줄, 그쵸. 세션 선택이나 그쵸. 이것 때문에 앱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웹보다는 좀 편하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앱이 있는지 모르다가 갔는데 QR에 앱이 있어서 다운받아서 딱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세션 고르는 게 당연히 있는데 맵이라고 있거든요. 맵으로 하면 그러니까 진짜 지도 말고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그 세션장이 이렇게 위치가 이름이랑 쫙 나와요. 평면도. 네, 평면도가 쭉 나오고 뭐 엑스포도 부스들 위치 다 나오고. 음. 근데 거기에 내 위치가 딱 찍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내 위치가. 어.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꽤 정확해 보였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또 이런 거 만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계속 봤죠. 얼마나 네. 좋까. 근데 꽤 정확하게 실내에서. 실내죠. 이렇게 GPS도 아니고 실외도 GPS가 GPS 아니고. 이렇게 뭐 차 몰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실내에 이게 뭐가 있나?
뭘 심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정확하고 이게 아마 큰 컨퍼런스 가신 분 알겠지만 뭐 그랜드 볼륨 3 그러면 그랜드 볼륨 3이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첫날에는 엄청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알죠. 아이디가 뻔하니까 뭐 스포트라이트 2번 이게 막 헷갈리고 이게 층도 한 층이 아니니까 뭐 한 층 다 돌았는데 아 뭐야 다른 층이었어 이렇게 맞아요. 되고 이런 거 많은데 맞아요. 얘네는 이제 세션 다음 시간 돼서 아젠다에서 다음 세션 고르면 거기 이제 당연히 장소가 찍혀 있으니까 그 장소를 클릭하면 딱 클릭하면 맵으로 화면이 딱 바뀌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그려주는데 층이 다르면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단으로 올라가게 해서 가게 와. 해요. 그러면 저도 딱 보면 이제 남은 시간 보고 위치 보면 내가 저렇게 가면 어차피 뭐 실내인데 뭐 얼마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게 저는 경험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찍어봤는데 계속 안 돼서 이게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뭐 블루투스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수신기의 위치라든지 뭐 근데 와이파이 또 안 켜놓고 있으면 그렇겠구나. 근데 이거 중간에 비콘이 있었나? 아웃사이더님 맵 키신 거 위에 보면 엑스포 FP라는 거 그렇네요. 써 있던데요. 얘네들이 오.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오. 드는데요. 근데 여기 첫 페이지 보면 이벤트에 플루어 그러니까 층 플랜스 플로어 이렇게 돼 플랜스. 있어. 음. 로케이트 엑스히비터스 해서 오. 얘네가 아예 그걸 제공을 뭐 하네요. 기술이 뭘 쓰는지. 블루투스인가? 내비게이트 위드 웨이파인딩이니까 예. 오, 좋다. 무슨 기술을 쓰는지 모르지만 얘네가 이거 근데 길 찾기야 뭐 지도만 잘 그려놓으면 괜찮은데 내 위치를 어떻게 알았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근데 뭐 제가 놀란 건 내 위치랑 층 이동. 층 층 이동이 음. 너무 좋았다. 아마 블루투스일 것 같아요. 이거 깔 때 블루투스 권한 달라고 했던 것 같아 기억에. 네. 그러면 비콘 해놓으면은 층은 알 수 있고 위치도 대충 알 수 뭐 있으니까 대충 알수 알수 있죠. 있죠. 5m. 적당히 그쵸. 깔아놓으면 네. 괜찮네요. 뭐 그렇죠. 몇 센치 단위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맵이야 주최하는 측에서 그려놓으면 되고 그러면 엑스포 FP 이거 잘 쓰는데요. 우리도 나중에 어디 미덥 같은 거 하면은 엑스포 FP. 근데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 그러게. 이 정도는 아직은. 영어로. 근데 저희는 근데 세션장 하나, 2개 나란히 있고. 화장실 가실 때 찾으시라고. 이런 솔루션이 있군요. 재밌네요. 이거. 있군요. 네. 그래서 앱을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AWS 리인벤트랑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리인벤트는 여기저기에 물도 있고 콜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음료수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행사장 밖을 빠져 나오면 음료수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행사장 안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나오기 직전에 하나 들고 나오는. 그렇죠. 숙소에 음료가 없거든요. 숙소에 음료가 그래서 없으니까. 음료를 저도 많이 챙겨가는데 근데 이거 리인벤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해외 컨퍼런스 진짜 많이 다녔는데 네. 어딜 가나 음료수를 걱정해 본 적이 목마름을 걱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여기서는 진짜 내내 목말라 마시고 싶어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첫날 키노트를 딱 듣고 키노트 때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키노트는 키노트 1시간 먼저 갔으니까 한 3시간 가까이 들은 그죠. 다음에 나와서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션을 들으려다가 엑스포나 구경하자. 엑스포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커피 이렇게 있었어요. 그 있잖아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 커피 이렇게 따라 먹는 거 같은 거. 이거 하다가 거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나가고 안쪽에 거 먹어야지. 그러고 안쪽으로 한참을 갔는데 더 이상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커피가 없어? 왜 똑같은 게 또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쵸. 그래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 죽어도 없는 것 같아서 네. 돌아왔어요. 내가 돌아온 순간 호텔 사람이 나와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료를 못 먹었어요. 근데 보통은 커피도 있고 뭐 물도 따로 주고 그쵸. 뭐 탄산도 주고 주스도 주고 막 이렇게 쫙 어디 곳곳에 다 맞아요. 있어서 이렇게 낭비해나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여긴 그걸 너무 안 주고 이렇게 식사 주는 곳이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음료가 쫙 있어요. 음. 네.
밥 먹어야 되니까. 예. 샌드위치 먹잖아요. 그 식사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거를 잠가놔. 그 냉장고 있거든요. 네. 그 식당 냉장고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음료수가 채워져 있는데 그걸 식사 시간이 끝난 잠궈요. 잠가요. 그래서 다음 날 이틀 3일째도 아침에 일찍 오면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됐으니까 뭐 마셔야 되겠다. 근데 주위에 음료를 안 주니까 식당까지 계속 안쪽에 있거든요. 걸어가서 딱 찾아왔는데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간혹 하나만 열려 있는 거 있으면 다 거기서 가져가서 네. 금세 다 그래서 비워지고 사라지고. 그거를 음료를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음. 이게 돈이 얼마짜리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각박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식사 시간에 자꾸 가방에 이렇게 주섬주섬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 치사하게 말이야. 들고 다니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맞아요, 무거워요. 그래도 아무튼 밥은 어땠어요? 밥은 뭐 그냥 뭐 맛있지도 않고 뭐 맛없지도 않고. 그래도 막 종류별로 비건식도 있고 네. 뭐 한 그랬었겠네요. 6가지 종류 해외에는 있어서 뭐 저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뭐 비건도 있고 뭐 무슨 풀이 뭐 글루텐 프리 글루텐 이런 거 프리만 있었고. 하여간 풀이가 뭐 종류가 너무 네. 많아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풀이 아닌 거를 그냥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풀인지 잘 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걔네가 뭐 샌드위치 종류나 음. 샐러드 종류 이런 거 많이 주는데 이튿날 점심이었나? 연어가 나온 거예요. 연어 인기가 되게 좋았나 봐. 그래서 제가 저도 연어를 골랐거든요. 먹고 이제 동료가 다시 가겠다 그래가지고 동료 따라서 한 번 더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 노 살몬 막 그래가지고 연어가 빨리 나갔구나. 사람들도 지겨운 거죠. 맨날 먹던 것만 먹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점심 그러고 이제 점심 먹을 때 옆에 이제 뭐 간식으로 먹으라고 뭐 빵 같은 거 뭐 이런 거 디저트 있었는데 저는 그 디저트들이 주로 막 초콜릿 묻어 있는 디저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식도염 때문에 초콜릿 있는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거의 디저트는 손도 못 대고 음료수도 다 탄산이 있는 거야. 탄산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못 먹고. 이게 음료나 밥 같은 걸 줘야 되는 게 네. 이제 뭐 저희가 돈을 아끼는 건 둘째치고 나가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나갔다 맞아요. 들어오면 맞아요. 한 40분 걸려요. 나갔다 네, 오려면. 그게 짜증나서라도 좀 깔아줘야 이걸 보는데 이 정도 케이스에선 밥 줘야죠. 네, 그죠? 네. 피드백으로 남겨주세요. 항상 피드백 남길 수 있잖아요. 밥 좀 잘 주고 음료수 좀 넉넉하게 채워줘라. 음료수 좀 아끼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식 굿즈. 이거는 첫날 아니죠? 그 배지 받고 나서 나중에 어디를 가면 배지 받으면 아무 때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지 받고 다음에 가서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어디서 누가 알려준 적은 없어요. 지나가다 봤어요. 아, 따로 아, 어디 가면 뭘 줘요 이런 거를 그치, 난 그치, 들은 적은 없고 네네네. 이게 굿즈를 파는 샵이 있어서 저는 굿즈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저 티셔츠를 살까 이렇게 하는데 이 줄만 뭔가 유독 긴 거예요. 이 줄은 왜 이렇게 사람이 서 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물통을 공짜로 주겠다. 그래서 나도 그럼 물통을 공짜로 하겠다. 네. 그래서 물통을 받았죠. 요게 공식 굿즈였어요. 이 물통 브랜드예요. 뭐 스탠리라든가 브랜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는 만든 새는 꽤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브랜드기는 브랜드죠. 어디선가 만들었으니까. 텀블러가 브랜드가 너무 있네. 많아서 귀찮긴 한데. 근데 이거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보온 되게 생겼는데 보온 안 돼요. 아 그래요? 보온 안 돼요. 네? 제가 이걸 딱 받고 처음에 화장실에서 세척을 한 다음에 따뜻한 물을 받고 싶어서 따뜻한 물 딱 받았거든요. 손이 뜨거워져가지고 바로 찬물 받았어. 그것도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보온 안 되는 그냥 물통이구나 스타일은 정말. 아니네요. 그리고 요거 말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 설문조사 이제 행사 끝날 때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그 캐리어 안에 약간 파우치 같은 거로 가방. 이렇게 작다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 같은 걸 하나 줬어요. 작년에는 네. 뭐가 어떤 부스에서 어떤 미션을 해결하고 오는 거 도장 5개 찍으면은 상품 주고 그랬었거든요. 무슨 이번에도 상품? 있었어요. 이번에 있었어요. 네, 있었다 맞아 네, 있었다. 네. 뭐 패스포드 뭐 해서 맞아요. 4개 찍으면 뭐 주고 네. 15개 찍으면 뭐 18개 찍으면 뭐 주고 네. 12개 찍으면 뭐 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도. 엑스포가 부스가 너무 많아요. 맞아. 너무 많아서 오. 그래서 안 했어요. 그 이제 행사 끝에 족보 구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게 묘미죠. 그래요? 그런 거. 네. 알려준 사람한테 도장 어디서 찍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는 약간 제가 티셔츠 욕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티셔츠를 줬으면 제가 열심히 했을 텐데
뭐 티셔츠를 딱 보면 알거든요. 티셔츠를 내가 티셔츠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티셔츠를 줄 건지 양말을 줄 건지. 대부분 양말을 주거나 뭐 안 주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안 받았어요. 낙규님이 오랜만에 채팅에 등장하셨는데 블리즈컨을 가서 표가 비쌌는데 등록하고 라운지에 가서 콜라가 있길래 먹었는데 사람이 쫓아와서 돈을 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아무튼 굿즈해서 이렇게 받았고 이제 키노트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앞 얘기가 너무 네. 길었네요. 30분이나 얘기를 했네. 네. 키노트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나요? 키노트요? 네.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큰 키노트를 그렇게 실제로 본 거는 저는 같이 숙소 쓰신 분이 네.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앞에 가서 앉아야 돼. 1시간 정도는 일찍 가자. 와. 오케이 하고 1시간 일찍 일어났지만 네. 그분은 일어나지 않아서 저 먼저 갈게요. 뭐야? 그게 작년에 제가 그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저희가 어느 분이라고 말 안 해도 돼? 저희가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대충 뭐 듣는 거지 뭐 네. 토마스 크리스 그 사람 CEO 나오겠지 했는데 뒤에 있는데 가죽 잠바 입으신 분이 등장하는데 젠슨 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땅을 치고 후회했거든요. 젠슨 황인 줄 미리 알려줬으면 우리 지금 1시간 전부터 와서 대기했지. 뭐 그 얘기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또 게스트가 있었겠죠, 당연히. 올해 뭐 대단한 사람 작년에도 이제 젠슨왕 왔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젠슨 황 근데 모두의 순다 피차이가 거의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근데 Let me introduce CEO of Nvidia 젠슨 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 황 나오나 보다 딱 했는데 영상으로 나오더라고. 아쉽다. 가죽 잠바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행사 그 기껏해야 제가 제일 큰 행사 같은 건 기타 유니버스 정도가 제일 큰데 리인벤트는 리인벤트 때는 키노트는 키노트 안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키노트 저도 그때는 들어가다 보니까 꽉 찼어요. 딴 데 가요.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본행 보고. 사장이 있었던 건 처음이시군요. 네, 본행 그때는 그랬고 그 개발자 키노트 보겔 박사님한테는 네. 호텔에서 스트리밍 보니까 한국 자막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한국 자막 엄청 잘 나오고 너무 편하고 해서 그때 호텔 방에서 그냥 봤거든요. 그냥 뭐 가도 방송으로 그렇죠. 보던데 자막도 안 나오고 자리만 불편하고 네.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현장감이 있으니까 좀 그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그 앞에 영상에 나왔는데 딱 시간 되니까 이제 뭐죠? 배우로 만든 카운트다운이라고 하면서 배우가 구글에서 만든 이미 동영상 영상 제너레이 비디오 제너레이터 AI죠. 예,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데 이제 30, 29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항상 하나하나가 다 비디오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한 거다 커트당 1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카운트다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거나 그 배우로 단 영상 30개를 음. 쭉 넘어가면서 이제 0이 되면 시작 음. 빵 하는 게 좀 이상적이긴 했어요. 저도 자. 아까 이거 방송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키노트 영상 보고 이거 영상 때깔 엄청 좋네요라고 하니까 아웃사이더님이 이거 배우로 만든 거예요라고 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맞아요. 생각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영상 때깔 꼭 한번 다들 보시길 바래요. 진짜 영상 너무 잘 만들었다. 근데 이게 AI로 제너레이트한 거다. 네. 와 그랬고 뭐 이번에 키노트에서 이제 소개했던 것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렇죠. 에이전트끼리 이제 통신하는 그런 표준을 구글이 내놨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이쪽 세상에서도 이제 그 MCP 표준을 내면서 그 회사가 어디죠? MCP 엔트로픽. 네, 엔트로픽이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건가? 그리고 거기 막 오픈 AI 참여한다고 하고 하니까 근데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어떤 개념들이 생길 때 거기에 이제 자기네가 표준으로 발을 얹어야겠다. 배리어를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구글도 MCP를 지원하겠다고 한 거죠. MCP는 지원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그 MCP끼리 연결은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키노트라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세션장이라는 게 소개만 들은 거니까 아주 디테일까지는 저도 아직 와서 못 해봤는데 그 약간 그런 느낌, 에이전트끼리 통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건 두 개가 배타적이지 않은 걸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에이트 쓰면 MCP는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MCP는 MCP대로 쓰고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제 이거는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건 아니고 세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이전트 세상에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그 세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세션 우연히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 1, 2년 후면은 우리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통신을 안 하면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해가지고 얘한테 뭐 시키고 쟤한테 뭐 시키고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끼리 통신이 되면 이제 나는 커다란 단위의 태스크를 던지면 얘네끼리 알아서 통신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나한테 응답이 오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약간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하셔서 뭐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가 등장할 시점이 되긴 했구나 그런 생각들 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에이전트를 제가 아직 만들어 보지 않아서 유는 뭐 만들어 본 게 있나요? 아,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게 결국은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게 만든 거잖아요. 프로토콜이란 게 그렇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기존의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데 뭐가 불편했는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해서 기존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못할 건 없겠죠. 둘 다 내가 만든 에이전트면 했겠죠. 아, 내가 네, 만든 에이전트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결국 그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은 API 같은 형태일 그쵸, 테니까 약간 결국 이제 업계 표준으로 선도하겠다라는 이미지가 클 거 같아서 네네. 그거 외에도 좀 맥락이 담겨 있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거. MCP도 사실은 뭐 표준이지만 내가 내 도구에 뭘 함수 호출할 펑션 콜링 이런 거 하려면 할 수는 있었잖아요. 사실. 네. 그쵸. 표준화한 거니까. 그리고 나왔던 게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뭔가 에이전트 개발을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것도 내놨어요. 그렇죠. 얘네가 이제 SDK죠 결국 그냥 네. 오픈 소스로 예세는 파이썬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 제 기억인데 네. 파이썬으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SDK를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아마 에이전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에이전트 관련해서는 뭐 더 다른 개념들도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 가든 그거는 약간 에이전트 샵이라고 봐야 되는지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같은 건가? 약간. 저 약간 마켓플레이스 느낌으로 네. 이런 이해하긴 것도 했어요.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참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얘기도 좀 했는데 저는 사실 하드웨어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네. TPU, 아이언우드 에이전트 가드는 근데 A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이랑 도구 모음이래요. 에이전트 에이전트에 넣을 수 있는 도구들. 네, 그래서 에이전트의 커넥터 같은 걸 많이 제공하는 네, 건가 네, 봐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TPU. 네, TPU, 아이언. TPU가 7세대. 나왔죠. 네, 네. 7세대. 전 사실 7세대씩이나 됐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7세대야? 근데 했는데. 이게 좋다고 하면 그 지금 현존 최고 좋은 게 뭐 H백? H백이 지금 많이 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고 그 차세대가 이제 블랙웰 B200. 따로 또 있군요. 네, 그 다른 다음 세대. 근데 그게 아직 딜리버리가 많이 아직 안 안 돼서 나오긴 네. 나왔어요? 그 못 나온다고 공개된 계속 지는- 막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아야, 예 맞아. 유연이 낙연님이랑 쇼츠 찍은 건 엄청 오래됐죠. 1년 맞아. 블랙아이 쇼츠. 네. 네. 근데 뭐 빅테크들은 가지고 있나? 뭐 메타는 가지고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주문 넣었는데 아직 배달 안 된 것 같은 것 같고. 그럼 어쨌든 네. 그 H백에 비교해서 이 아이언우드는 좋아요 더? 그거 모르겠는데 그게 곧 비교를 해줬었나요? 그런 비교는 없었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본 약간은 기견은 TPU끼리의 비교만 있었더라고요. TPU 안에서. 근데 그 구글이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여가지고 네. 그렇게 그렇게 안 한다? 적극
노골적으로 비교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랑 협력관계 아닌 AOL 회사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이 안 할 수 없지. 젠슨 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이쪽에서 네. 선뜻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맞아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발표에서 놀랐던 거는 제가 TPU를 뭐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수치만 봤을 때 네. 그 2023년 거랑 하면 이게 뭐 무슨 단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2023년엔 4인데 지금 42를 찍어서 이게 아니 저렇게까지 한 세대만. 개선이 높 이게 사실 따져보면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2세대인 것 같긴 한데 5세대랑 비교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요? 저렇게까지 높아질 수 있나? 이런 느낌이고 2018년에 비하면 3,600배가 빨라졌다고 하니까 2018년에 비하면. 네, 2018년이면 TPU 거의 처음 나왔을 때잖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이게 2018년 게 매우 안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근데 TPU는 상대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뭔가 되게 와 이런 네.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서 제 느낌에는 맞아요. 뭐 저딴 게 왜 나왔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와 구글은 TPU 같은 걸 쓴대 막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봐왔어서 그 머신러닝의 CPU 오퍼레이션 좀 최적화된 전용 칩을 만들어 가지고 훨씬 가속화했다 그래서 했는데 와 근데 그 성능이 엄청 올라가긴 하네요 진짜. 저희는 참고로 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TPU를 쓰는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직 V5까지 이제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써 6세대가 작년 이맘때 발표가 됐는데 아직 클라우드에선 저희는 못 쓰고 있고 이제 이번에 7세대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6세대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막 그 생각이 드네요. 느낌적으로 제미나이에 다 쓰고 제미나이 이제 남는 거? 다음 거 나오면 남는 거 이제 클라우드로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음. 저는 키노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약간 뭐 영어를 다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이제 사실 이게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구글 클라우드잖아요. 네. 구글이라기보다는 그쵸.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죠. 행사기 GCP의 행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API 최적화 플랫폼이었지만 이제는 에이전트까지 다 커버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까 아이로누드 소개하고 뭔가 뭐 GK에서 인퍼런스 게이트웨이 이게 약간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오픈 라우터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해하긴 했어요. 예. 뭐 그런 거 나오고 뭐 VLLM 이게 저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잖아요. VLLM이 네. LLM을 서빙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근데 웬만한 라지 모델들은 VLLM 통해 가지고 그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 VLLM을 쓰면은 그 LLM을 서빙할 때 필요한 그런 최적화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인. 그래서 이렇게 오픈 소스 좀 말아가지고 그런 더 친화적인 하려는 걸 GCP에 좀 많이 넣은 것 같고 제미나이 온 구글 분산 컴퓨팅에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제 제미나이를 좀 온프렘 그러니까 내부에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으로 좀 이해하긴 했는데 와서 찾아보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저게 되면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AI가 돈도 돈이지만 사실 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얘기도 했는데 제미나이 2.5 프로가 아마 제 기억에는 이번에 나오진 않고 이번에 이제 쓸 수 있다. 모델 자체는 한 몇 주 된 것 같아요. 네. 2.5 나온다. 근데 이번에 프로가 나온 건가? 이게 항상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하고 뭐 배우, 이미지젠, 이런 건 다 있었지만 이번에 개선 많이 됐다고 하면서 뭐 셔프 막 여러 가지 나오면서 약간 거의 모든 영역의 모델을 다 가지고 있는 그쵸.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이미지, 동영상, 음성, 네. 그다음에 음악, 네. 뭐 보이스, 뭐 보이스. 이게 뭐 이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모르겠는데 모든 영역. 오픈 AI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얘는 그랬어요. 얘는 뭐 하나 없나 보죠 이 중에. 여자친구 하나 넣어놓고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아닌데 텍스트 투 뮤직이 없나? 릴리아라는 게 있네. 릴리아, 텍스트 이게 뮤직. 없나 보다. 뮤직이 없나? 네, 뮤직이 없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제가 그냥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등장한 게 저희한테는 좀 설레었죠. 아 플래시. 왜요? 또 실용적인 네. 그 접근이라서. 제미나이 2.5가 엄청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네. 프로는 비싸고 아, 플래시 계열들이 가성비가 엄청 좋고 좋아서. 레이턴시도 낮아요. 그래서 음, 프로덕션 쓸 때는 웬만하면 플래시 쓰자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2.5의 플래시가 나왔으니까 이제 좋다라고 생각한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곧 쓸 수 있다, 지금 쓸 수 있단가, 곧 쓸 수 있다 이렇게 음. 발표했던 것 같아서. 예, 이 키노트에서 어나운스먼트 했다고 네, 나오는데요. 네. 예. 음. 그래서 그래서 소리 없는 저도 강자. 저도 약간 플래시. 이게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쓸 때는 비싼 거 써도 상관없지만 이제 실제 업무에 쓰거나 전사 쓰고 이러면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저도 쳐다보면 마음 아프고. 플래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음. 저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품인 것 같은데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 슈트 해가지고 전 처음에 뭘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제 데모였어요.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무슨 쇼핑몰 사이트를 떠서 뭔가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막 롤플레잉 같은 걸 하면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의 오른쪽 아래에 열리면 채팅 열리면서 네. 질문하고 무엇이 그쵸, 그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걸 CRM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 그 데모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뭐 식물이 있는데 얘를 이제 비료를 살라고 그랬는데 뭘 사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제 자기 사이트를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거기 나왔는데 이제 걔가 이제 거기서부터 음성으로. 음성으로 그러니까 걔가 에이전트인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걔가 음성으로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말을 하니까 카메라를 켜고 권한을 한 다음에 자기 식물을 보여주니까 에이전트가 그 식물에서는 요 비료와 요 비료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막 또 핑퐁 막 해요.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뭐 맞아. 할인해 달라 그래. 할인이 할인해달라. 되냐 뭐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할인을 제 기억은 해준 것 같은데 더 해달라고 했던 아니 것 그게 거기서 저 놀랐던 게 처음에 50% 해달라 그랬어. 같아요. 예, 예. 50% 해달라 아저씨가 그러니까 예. 얘그 AI 에이전트가 자기가 그건 권한이 없으니 물어보겠다 하고 자기 상사한테 올라가요. 에스컬레이션을 해요. 근데 그 상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드민을 화면을 딱 보여줬어요. 네. 어드민에 얘가 요청한 게 내가 나한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커스터머가 할인 요청이 왔다.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나와서 데모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드민이 딱 다시 된 거죠. 그렇죠, 어드민 그렇죠. 역할이 돼가지고 이 50%는 너무 심하고 20%만 해주자. 맞아 그렇게 네, 했죠. 그래서 AI가 알겠다 하고 이제 다시 소비자를 만나요. 소비자 만나서 20%뭐 이렇게 너 할인 요청했는데 20%라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를 딱 할인해 주죠. 네, 20% 이야. 하나 가고 그러면 오케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결제까지 해서 네. 하는 게 데모였거든요. 네. 거의 뭐 전화해가지고 거래한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그렇죠. 와, 근데 실제로 이게 결국은 모든 게 그렇지만 데모니까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갑자기 스쳐가는 듀플렉스. 그냥 진짜 저렇게 되면 편하겠다. 왜냐면 저런 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많죠. 내가 문외한인 거를 사거나 그렇죠. 이럴 때 헷갈리는 거. 얘랑 얘는 이게 호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음. 케이블 하나 사도 그죠. 이게 내 아이패드에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이런 맞아요. 거 되게 많은데 저런 게 된다고 이런 생각이 좀 음. 들기는 했어요. 물론 그러면 생각났죠. 한 4, 5년 전에 순다피차에가 미용실도 예약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기억이 약간 그렇죠. 생각나긴 하지만 좋게 봐야죠. 듀오였나 뭐 하여간 그때는 듀플렉스가 미용실 뭐 그랬던 것 그거 같아요. 왜 탔나 거야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속는 셈 치고 깜짝 놀랐다. 근데 뭐 이거를 구축하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뭐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커스터머 엔게이지 슈트라고 소개를 제가 적어놓은 거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데모했던 분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100% 라이브다. 오, 네. 그래요? 네, 그거 못 100% 들었네. 라이브다. 그 그건 너무 얘기를 했어요. 스무스했는데 100% 그렇죠. 라이브. 스무스했죠. 네.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캐시 놀라기도 엄청 하고.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을 중간에 막 그 인터럽트도 하거든요. 저 데모 하면서. 근데 그것도 얘가
그 옛날에는 왜 오픈 AI가 말할 때 사람이 딱 말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는 게 엄청 신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엄청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잘 구현해놨다. 근데 저렇게 대화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공되면 진짜 재밌긴 하겠네요. 뭔가 개발할 때. 네. 그 데모를 일단 잘 꾸민 것 같아요. 음. 데모를 그 보이스랑 카메라랑 그쵸. 권한 요청, 뭐 휴머 인더 루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다 맞아요. 잘 섞어서 시나리오를 잘 흥미롭게 잘 만들었다. 결국 코어의 엔진은 제미나이일 거고. 그렇겠죠. 멋있다. 네. 그리고 이런 걸 에이전트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네 강점이 이제 빅쿼리 넘어가서 이쪽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냥 뭐 데이터 에이전트 나오고 뭐 데이터 뭐 아날리스트, 사이언스 뭐 이런 제품들이 쭉 나와서 그냥 저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 이제 에이전트가 알아서 해줄게 되는 그냥 갖다 돈만 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대충 이해를 하고 그냥 빅쿼리 입지는 훨씬 강력해지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그랬고 이 정도에서 이제 키노트가 끝이 났고 한 1시간 반 했나요? 키노트? 1시간 반, 네,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한 거 좀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농구장 그 위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좀 힘들었고 다행히 이제 더 힘들기 전에 끝나서 나왔고 그다음에 다음 날 디벨로퍼 키노트를 또 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디벨로퍼 다음 날 키노트를- 오후에 있었어요. 이번에 네, 아침이 아니라 오후에 있었어요. 이상한 위치에 키노트 디벨로퍼 키노트가 있더라고요. 개발자가 설레어하는 키노트가 드디어 시작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A to A 나오고 에이전트 to 에이전트 나오고 ADK 나오고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클라우드 데스크 와본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디벨로퍼 키노트 뭐 특별히 뭐가 있나요? 이게 내가 꼭 가야 되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이상한 데 있었고 이 메인 키노트와 다르게 세션하고 시간이 겹쳐요. 맞아요. 네, 다른 그래서 세션들이 내가 다 좀 있어. 듣고 싶은 세션이 있는데 키노트가 있어서 내가 이 세션을 들을까 키노트를 들을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세션 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어요. 이거 나 디벨로퍼 키노트만 날 붙여놓으면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라고 이걸 이렇게 할 것 근데 같은데. 작년에는 디벨로퍼 키노트, 올해는 모르겠죠. 작년에는 그 뭐지? 스프링 쪽 그 사람 왔었던 거 기억나요? 그 유명한 사람. 제가 누구예요? 막 그랬는데 도시 뭐 조시랭, 네. 조시롱. 그리고 그 프론트엔드 쪽 버셀 CEO 왔었고 뭐 그렇게 약간 개발 회사들이 좀 약간 강력 뭐 오라클도 왔었나? 막 강력한 개발 회사들이 등장해서 약간 뽐내주는 그런. 이번엔 별로 그런 사람은 안 온 것 맞아요. 같은데. 작년엔 그랬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속 에이전트 얘기만 겁나 하던. MLB. 그렇죠. 디벨롭 키노트도 똑같이 베오2 그거 엄청 써먹더라고요. 카운트다운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또 써먹어야죠. 시작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 소개하고 뭐 에이전트 스페이스 하고 뭐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 뭐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는 크게 인상적이진 않고 뭐 AI 스튜디오 막 이런 뭐 사실 너무 많아서 뭐가 맞아. 무슨 특징이 있고 뭐가 뭔지도 약간 음. 잘 와닿지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에이전트 디벨로퍼 킷 뭐 이런 거 데모 보여주고 이런 거는 저런 걸로 만들면 좀 쉽게 만들려나? 뭐 결국 요즘은 다들 에이전트는 그래도 뭐 언젠가 만들 것 같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만들고 있지 않아도 만들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좀 봐두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중간에 MLB 무슨 해카톤 우승자라고 누가 나왔어요. MLB 해카톤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굴클라우드랑 같이 하는 그런 해카톤이 있다는 거 놀랐는데 이거 MLB 사내 해커톤인 거죠? MLB가 회사예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네. 근데 MLB.com도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서 닷컴은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뭐지? 그래서 저런 게 있어 찾아봤는데 그쵸. MLB 해카톤 파워드 바이 제미나이 해서 작년 말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사내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공개 행사 올해도 한대요.
그렇죠. 올해 말에 또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관심 있으면 상금이 좀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오, 관심 있으면 그러네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은 그냥 저는 사실 그 제품이 엄청 흥미롭다기보다 그냥 MLB 해카톤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 좀 너무 놀랐고 그 일반인이 한다는 거에 좀 놀랐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공을 던진 투구품을 촬영을 하면 그 사람을 뭐 분석해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해카톤이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 고도화된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보통 아이디어성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영상을 넣어서 하니까 뭐 몇 점이고 이 사람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점수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던진 거 또 한 그 사람 다 막 D 막 D, C 막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런 게 나와서 뭐 이런 데까지 와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무슨 농구 AI가 농구 자세 잡아주는 거 그것도 일반인 구글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 그런 제품을 보여줬거든요. 그 시점부터 이미 자고 그렇군요.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자세를 하면 이제 촬영하면 자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저건 지금 빨리 만들면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막 골프도 하고 볼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네요. 달리기도 하고 돈을 엄청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 AI가 뭐 농구 전문가도 아닐 거잖아요. 자세 분석하고 뭐 가이드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거는 똑같은 앱을 막 찍어내가지고 운동기에 지금 아주 좋은 타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죠. 엄청 이미 많을 수도 있지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MLB는 뒤에 세션에 또 나와서 세션 들으셨어요? 세션에서 듣긴 했는데 사실 졸고 있었고 갔다 와서 또 다시 들었어요. 근데 저도 완전 졸진 않았는데 줄 것처럼 피곤했어요. 이때가 제 피로도의 최고 정점이었어요. 디벨로퍼 키노트 할 때. 디벨로퍼 키노트가 그러니까 도착해서 밤에 계속 쪽잠 자면서 한 30분마다 깨면서 겨우 한 4시간 자고 또 일어나고 하루 종일 걷고 막 하루에 막 2만 보 3만 보씩 걸었거든요.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트램을 안 타셔가지고 아니 근데 공짜인지 호텔 몰랐어요. 호텔 안에만 있어도 맞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호텔을 따로 잡아서 만달레이 베이 앞에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만달레이 베이 자체는 가까운데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딴 호텔인데 여기 아까 차로 10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행사는 다 저 호텔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저는- 행사. 네, 저녁 행사. 그럼 저는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아까도 거리 얘기했지만 저는 숙소가 갔다 오니까 행사가 끝나면 일단은 집에 일단 숙소 한번 갔다 오고 싶어. 그래야 짐도 좀 내려놓고 근데 짐을 오면 만달레이 베이에 버스를 타러 갈 정도면 저쪽으로 가면 절반 정도는 갔을 것 같은데 걸어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 호텔로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왜냐면 이거 배치장소에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거든요. 뭐 30분 한 시간에 한 대씩. 1시간에 한 대씩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호텔로 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엄청 걸어놔요. 그 외에 이제 기억에 남는 세션도 몇 개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SRE 팀에 속해 있는데 그 가기 전에 그 구글 쪽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GCP 넥스트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 회사의 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어떤 팀을 만나고 싶은지 정해서 아젠다를 같이 알려주면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SRE로 당연히 저희는 SRE니까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미팅이 잡혔어요. 그래서 구글 SRE 한 분이랑 빅쿼리 SRE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저희랑 30분 정도 질답했는데 사실 막 저희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저희 쪽에서는 약간 다 영어 듣기 평가하는 모드로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려고 막 이러고 있고 뭔가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도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줘. 알고 있는 걸 다 말해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질문 4개 정도가 끝났어요. 30분이.
그래서 끝난 줄 알고 이제 가는데 그 공간을 내줬어야 되거든요. 다른 팀한테.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나갔는데 그 앞에 또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후속으로 한 30분 정도 더 이야기 듣고 되게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분들의 태도가 되게 뭔가 이렇게 거만하거나 이렇지 않고 엄청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느껴져서 재미있었어요. 서비스별로 SRE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마 규모가 워낙 네,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아니면- 서비스만 해도 거의 회사급이겠네요. 그거는. 그렇겠죠. 음. 뭐 빅쿼리만 해도 빅쿼리.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맞아요. 시간쯤은 30분 해주지. 좀 짧았어요. 약간 30분이 너무 짧아서 뭘 말할 수가 없는 진짜 겉핥기 하다가 끝난 느낌이었고 좀 짜증났던 거는 너무 울려. 거기가 이제 커스터머 센터라고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방을 임시로 쫙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그런 세션이 막 진행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옆방 소리 너무 다 들리고. 울려. 막 메아리가 쳐요. 그래서 조용해도 못 알아들을 영어를 그치. 그 메아리 치는 데서 듣느라고 거의 그냥 큰 공간에 파티션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가본 적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런 건 좀 실망인데 이런 생각을 했죠. SRE가 원래 구글이 원조죠. 그 네. 용어 자체가. 구글이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아예. 네. 롤 자체를 구글이 만들어. 약간 원조한테 배우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네. 네, 원조 국밥. 원조는 어떻게 처음에는- 레시피가 어떻게 되십니까? 약간 이런. 처음에는 계속 버텍스 AI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션을 자기네들이- 받으신 건가? 자기네들이 뭔가 이제 장애 분석 같은 거 할 때 요즘은 다 버텍스 AI가 하고 있다. 사람이- 제미나이로 한다고. 제미나이랑 버텍스 AI 사용해서 하고 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뭐 진심이 느껴지셨어요? 진심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니까 이제 제미나이로는 분류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거 말고 테이프를 좀 감아서 옛날에 우리 거기까지 가려면 아주 멀었거든. 옛날에 한 거부터 얘기해보자 해서 이제 돌려서 얘기했죠. 네. 네. 왜냐면 AI도 움직이려면 그 뭔가 기반 시스템들이 있어야 그렇죠. 결국 돌릴 수 네. 있잖아요. 과거에 무에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좀 과거로 같이 가봅시다. 그럼 뭐 재미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니? 뭐 이렇게 가서. 그래서 저는 뭐 그러니까 사기래. 뭘 팔려고 온 것 같진 않고, 네, 자기네가 이제 하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MLB가 세션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요거거든요. 뭐 그 피놉스 세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MLB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피놉스가 MLB도 피놉스를 했는데 2023년부터 시작했다. 우리 현재 자기 팀에 3명이 있다. 근데 한 명은 파트타임이야. 3명이서 그 피놉스를 하는 거죠. MLB의 전체에. 근데 보면 그냥 규모만 좀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면 200개 이상의 구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앱은 6,000개. 좀 잘리는군요. 화면에 없는 거죠? 네. 화면 보여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팀은 5명. 네. GCP 쪽에서 GCS에 2020 페타바이트 이상 지금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GCP 프로젝트는 700개. 창을 조금만 네. 옆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네, 네,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MLB가 참 대단하게 큰 조직이구나. 클라우드를 이렇게 많이 쓰나? 오 그러네요. 근데 사실 팀은 되게 작아요. 팀은 5명이야. 클라우드 플랫폼 팀이 5명이야. 근데 GK 클러스터 너무 많이 띄우는 거 아닙니까? 클러스터 200개나 띄우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아니, 어플리케이션이 6,000개밖에 안 되는데 클러스터가 200개면 그러게. 어플리케이션이 뭘 하길래 6,000개나 있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러니까- 서비스 기준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저것도 이상하긴 한데 네. 클러스터가 너무 많지 않냐? 많지 않나요? 여기는 용도별로 나눠 놓나 보다. 그러네. 서비스마다 클러스터를 아. 각자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런 네. 느낌? MLB가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반대로. 네.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피놉스를 어떻게 했는지도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라서 여기 안 적어놨고 그 구글은 프로젝트가 계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7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게
계정이 70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여기도 용도별로 많이 쪼개는 시기인가 보다. 근데 그 우버도 네. 프로젝트 엄청 여러 개 있었다고 하고 저희도 그 구글 클라우드 그 기술 검토했을 때 네트워크 같은 것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프로젝트가 공유할 수 있게 막 설계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봐서 어느 정도는 의도하에 있는 거고 프로젝트 위에 뭐 디렉토리도 있고 디렉토리 밑에 오그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애초에 분리해서 쓰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요즘 조금 이해 중이긴 한데 AWS는 약간 VPC가 중심이라서 계정을 많아지는 게 좀 어색한데 맞아요. GCP에서는 그게 그렇게 어색하지 네. 않은 느낌. VPC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AWS의 계정 700개랑은 완전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AWS를 잘 모르는데 AWS는 VPC가 다른 계정과 연결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불가능했고 그냥 뚫어야죠. 네. 그냥 연결을 네트워크를 뚫어야 돼. 피어를 뚫어야 되는 거고. GCP는 그냥 그 설계한 VPC를 접근할 권한만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그냥 걷다 붙일 수 있게 돼 있긴 하죠. 그렇게 하고 AWS는 뭔가 할 때 VPC를 안 만들면 일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VPC가 모든 거에 거의 기본이나 마찬가지라서. 클러스터 200개는 아직도 의문에 남는. 아 그럼. 그러니까 다른 숫자랑 얘만 숫자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5명, 6,000개, 네. 700개 이건 저는 좀 괜찮은데 이 클러스터 200개가 좀 이상. 네. 클러스터 200개 이름 기억 못 하겠다. 아무튼 그랬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들은 발표는 아닌데 이게 그 갔다 와서 세션들을 보다가 이 세션이 눈에 띄더라고요. 쉬프트 다운이 뭐야? 그리고 찾아봤는데 구글의 플랫폼 엔지니어링 철학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을 걸 하면서 다행히 영상이 남아 있어서 갔다 와서 좀 챙겨 본 건데 저도 이걸 들을 걸. 네, 좀 좋은 개념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아직 좀 이제 더 깊이 제가 좀 배웠으면 더 얘기를 잘할 텐데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은 이 화면에서 보시면 그 개발자들에게 책임이 다 있는 거를 쉬프트 다운해서 아래쪽으로 파란색이 더 커지게 플랫폼이 책임 영역을 많이 가져간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퀄리티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요게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플랫폼의 기본 토양들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갖춰야 되는 어떤 속성들 플랫폼이 갖춰야 되는 속성들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뭐 보안은 당연하게 있고 뭐 가독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무결점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스케일러빌리티, 레이턴시, 성능,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테스트 가능성,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데브옵스랑 약간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데브옵스는 디플로이랑 오퍼레이션까지 개발자 같이 하는 거를 여기도 같이 해요. 상반되진 않는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도의 차이긴 한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개발과 품질 보증을 개발자가 다 책임져 쓰면 지금 얘네가 설명하는 거 얘기한 거 시프트 다운은 이제 네. 품질 보증은 플랫폼에 해줄게 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하는 거랑 좀 맞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얇지만 이 오퍼레이션 쪽에도 녹색이 우측 그림 보면 조금 위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예.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안 하는 건 아니다. 아니, 너무 얇지 않아요? 프란실의 입장에서 이거 너무 얇다. 물론 저도 약간,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해요. 약간 이렇게. 움찔했지만 아, 네. 해야 해야 되지만 플랫폼이 그걸 커버해 주겠다. 약간 이런. 네. 근데 이게 그거죠. 이제 오퍼의 그러니까 얘네 의도는 잘 발표를 안 들어서 그냥 의도 보면 품질 보증을 해준다는 거지 운영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 예.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건데 그 운영에 대한 품질 결국은 능숙한 팀 아닌 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맞춰주는 거는 플랫폼이 담당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그림을 봐도 여기서는 왼쪽 그림의 그 배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개발자 영역에 엄청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파란색이 원래는 밑으로 와야 되는데 위에 다 떠밀려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플랫폼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어. 심플하게 배포할 수 있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그걸로 보면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시프트 레프트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디벨롭, 디플로이, 오퍼레이터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디벨롭 쪽으로 가는 게 원래 시프트 레프트라는 네, 유명한 네, 네.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 애들 좋아하는 말장난. 시프트 레프트 말고 시프트 다운. 여기서는 시프트 다운이다. 요거를 이제 음.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낸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요게 이제 아래쪽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은 개발자가 담당한 거, 그리고 파란색은 그 생태계가 보장해 주는 거. 그럼 이제 처음에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매뉴얼로 다 하는 거죠. 아이디 선택하고. 근데 점점 발전해 가면 나중에는 Safe Change Propagation to Production이라고 해서 마지막 걸 보면 이제 변화가 그 프로덕션까지 완전하게 잘 전파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벨링을 한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플랫포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오버 엔지니어링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적절한 그 효율성 공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효율성 공간의 위쪽으로 가면 사람이 다 해. 사람이 다 하면 여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죠. 휴먼 에러의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다 도구화하면 여기는 이제 오버리 리스트릭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무 이 시스템 안에 gat혀버리는 네, 그런 식이 되니까 적절하게 그 비용과 그런 플랫폼화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점점 줄어들지만 마지막으로 가도 완전히 줄어들진 않고 파란색 부분이 늘어난다. 그리고 요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Increasing Shared Fate Across Teams Building on a Platform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이 Shared Fate이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팀들에게 적용되는 운명, 공유되는 운명,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톱니바퀴 그림 두 개가 돌아가는 걸 보면 Shared Fate은 베네핏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Shared Responsibility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도라 얘기를 해요. 도라가 really helps her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많이 고민을 좀 하는 시기가 됐는데 도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는 100% 공개는 아니고 뭔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로그인을 그러니까 사인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볼 수 있나요? 영상을? 그럴 거예요. 네, 네. 무료로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한번 요 영상은 플랫폼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발표 자료 엄청 좋아 보이네요. 네, 네, 저는 제 느낌에는 되게 네, 따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을 네,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참고로 도라는 DOLA 이거 데브 옵스 리서치 어소시에이션 하여간 뭐 단체 뭐 그 단어를 하는 네. 거고 뭐지? 구글에서 이게 10년도 넘었을걸요? 엄청 오래됐죠. 엄청 유명한 데브옵스 시작 때부터 거의 데브옵스 생태계 연구하고 매년 리포트 내고 네.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무 또 자기네 거니까 저기다 이제 도라를 이렇게 그렇군요. 네, 좀 그랬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네, 재밌게 봤어요. 갔다 와서도 그래서 저는 가서 또 많이 졸았기 때문에 한 세션 절반까지는 듣고 절반 이후부터는 계속 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이제 들었던 세션 다시 듣고 있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세션 이런 데 세션을 가면 수많은 그 세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설명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한 발 물러서 보는 거지. 이게 이 문제를
우리의 이 제품을 쓰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하고 끝날 세션 같은 건지 실제로 엔지니어링 경험과 어떤 노하우와 저는 사실 이 후자가 훨씬 궁금한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이렇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판매 세션인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설명을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 골라갔는데 이게 딱 하면 아우 잘못 골랐어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 약간 고르는 방법 있으세요? 약간 없어요, 본인만 없어요. 쓰는 거? 저는 약간 발표자가 PM이다. 그럼 약간은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약간 개발자거나 혹은 어디 꽤 유명한 빅테크나 유니콘에서 와서 개발자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고 그리고 갔다가 들어갔다가 영 아니면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딴 데 가고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저도 같아요. 커뮤니티 쪽 같은 데는 사실 발표자 많이 보는데 이런 데서는 사실 발표자 봐도 아는 사람이 모르니까 직종 보는 건 괜찮네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글과 어떤 파트너사와 같이 하는 거. 저는 약간 이건 무조건 뭘 판매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A사가 네. 저 우리의 뭘 가보니까 제품을 써서 성공한 사례 요거를 말할 것 같은 느낌. 약간 아닐 수도 그렇기는 하거든요. 있지만,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세션들 중에 대부분 아니고 제가 들었던 많은 세션이 클라우드 허브 얘기를 엄청 했어요. 클라우드 허브? 네, 이게 이제 구글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클라우드 허브랑 뭐 클라우드 어시스턴트랑 클라우드 피놉스랑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듣다 보면 이제 그냥 저 제품을 쓰는 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사례들이 다 이제 뭐 무슨 은행에서 피놉스를 사용해서 뭐 절감을 했다거나 뭐 클라우드 허브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훨씬 쉬워졌다거나 뭐 문제를 찾기가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류의 그러니까 뭔가 협력하면서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다 대부분은 구글 제품을 그냥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행사 제가 좀 판매긴 네.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개인 바람으로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실 조금 판매로 많이 넘어서 지금 엔지니어링 컨퍼런스기도 개발자 컨퍼런스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게 사실 구글 I/O도 원래 개발자 컨퍼런스잖아요. 맞아요. 안드로이드 네, 얘기 그쵸.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WWDC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엔지니어링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저도 그런 것 좀 아쉬웠고 그리고 다른 저 말고 저희 둘 말고 참여했던 분들도 몇 명 더 계시는데 회사에 그분들 얘기 들어봐도 좀 너무 버드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자세한 얘기들 많이 안 해서 조금 아쉬웠다 그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잘 갔다 왔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한 해가 갈수록 장기간 비행기는 너무 힘들다. 저는 약간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알았는데 좀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3일인데 이틀은 거의 풀로 세션이 있고 네. 3일은 오전 정도 맞아요. 세션이 있잖아요. 오후 2시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오후 2시쯤 끝나고 그렇게 막 밥 먹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야박하더라고요. 근데 전 셋째 날은 너무 피곤했거든요. 네, 그 전날 술을 너무 늦게까지 먹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처럼 피곤해. 세션을 들어갔는데 그 잘못은 아닌 거죠. 그게 잘못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저 엑스포도 그래서 열심히 돌긴 했는데 부스마다 하나씩 다 보지 않아서 고 부스가 있었대요. 고랭. 아, 네. 근데 켄 톰슨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 이게 뭐야? 이야, 사진이라도 한번 그니까. 찍었으면 이런 기회를 잠깐 왔대요. 뭘 얼마나 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부스에 계시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지 막 영업하고 고랭 써보라고 하고. 물론 사실 않았겠지. 지금 구글 직원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긴 해요. 구글 직원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켄더슨이 왔다는 얘기를 야. 듣고 좀 고부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있으면 한번 놀러 갈 걸 생각했는데 왔다니까 그거 한번 마주쳤으면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면 그러게. 그런 게 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올 거라고는 상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나름 재밌는 이벤트가 그래도 많이 있네요. 뭐 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약간 구루인 분들도 오시고 좀 재밌는 이벤트가 많았네요. 네네. 유는 내년엔 또 가시나요?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오. 네.
블로그 많이 쓰시면 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벌써 10시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얘기하셨는데 유는 작년에 다녀오시고 올해 이제 얘기만 듣기만 했잖아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올해도 가보고 싶었다. 예, 올해도 발표되는 거 너무 재밌어 보이고 AI 관련한 발표들도 재밌어 보이고 뭐 이것저것 다른 클라우드 기술도 재밌어 보이고 구글 클라우드 좋은 것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리인벤트랑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규모는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이제 리인벤트는 여러 호텔에 여러 세션장을 많이 빌리고 구글은 그냥 하나의 호텔 안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덜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좀 세션 중간 이후로는 계속 졸긴 했지만 이렇게 한 호텔 안에서 그냥 3층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돼서 그런 건 좀 좋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한 100걸음 걸어가면 세션장이 있고 이렇진 않습니다. 기본이 한 1000걸음 걸어야 돼요. 한 호텔 한 층에 있어도 세션장이 엄청 멀고 그리고 좀 뭐 여름에 가본 거 재미있었다. 여름에 가봐도 괜찮겠구나. 근데 한여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는 일단 너무 건조하고 건조하긴 하죠. 건조해서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 건 잘 못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비염이 있으니까 건조하면 일단 밤에 코피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 바르고 자고 아침에도 약 바르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말고 3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 가 있는 중에 코로나를 걸려서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내가 미라가 된 줄 알았어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막 피가 코랑 입에서 그죠, 피가 계속 나올 그죠. 것 같은 기분. 움직이면 쩍쩍 갈라질 것 같은 막. 그죠. 저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렇죠. 네. 아웃사이더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호텔에 계세요? 5일 내내 5일 내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집에 가고 아유. 싶은 생각을. 근데 이번에는 뭐 네. 그래서 좋은 기회에 또 잘 다녀왔고 다음번에 간다면 기회가 되면 꼭 비즈니스를 타고 싶었다. 네. 아싸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가려고 하고 저는 사실 큰 컨퍼런스보다 커뮤니티성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죠. 이건 사실 업무의 일환으로 좀 간 거라서 뭐 그래도 재밌게 갔다 온 것 같아요. 구글은 좀 처음 가봤는데 그렇죠. 확실히 AI 쪽은 구글이 여러모로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 미국을 일주일만 갔다 오는 건 너무 힘들다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가면 그래도 한 휴가까지 붙여서 한 2주는 2주. 대부분 10일 이상은 좀 있으려고 네. 한 건데 이 일정을 일주일 만에 소화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잡히면 그 앞뒤에 컨퍼런스 제가 엄청 찾아서 하나라도 더 붙여보려고 하는데 4월에는 진짜 컨퍼런스가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 정말 그 전주에 쿠베콘이 런던에서 있어서 런던에 들렸다가 라스베가스 가는 일정까지나 짰다가 네. 이건 인간적으로 무리다. 이거는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리다라고 하고 네. 포기했는데 그래서 진짜 거기까지 갔다 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좀.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재밌고 그런 컨퍼런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여러 사람 만나긴 하는데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가는데 이제 회사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맨날 얘기하고 같이 협업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좀 새로운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업무 얘기지만 업무 얘기도 아니기도 하고 잡담 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재밌는 그쵸. 것 같아요. 네. 후원해주신 구글 분들도 감사하고 또 메가존 분들도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